준비됐나요? 자, 화석과 지질시대라고 했어요. 네, 화석이라는 말이 있는데 뭐 화석 말 모르진 않죠? 자, 용어 정리 먼저 해드리면 화석이 뭐야? 라고 하면 옛날에 과거에 살았던 동물들의 시체나 유해나 뼈라든지 뭐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걔네들이 활동했던 했을 때 뭐 발자국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배설물 뭐 이런 것까지도 아니면 뭐 어디를 긁었어 그랬을 때 긁힌 흔적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여 다 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그 오해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뭐 공룡뼈를 우와 공룡뼈 이거 되게 크네 이걸로 사고를 뿌려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 맛 없어요. 네. 여러분 그 공룡뼈가 출토됐을 때 그 공룡뼈는 이미 그 안에 있었던 유용한 뭐 탄소 성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빠져나간 거예요. 다 빠져나갈 거고 그 탄소화물 같은 게 있었던 자리에 대신에 규산형 광물들이 들어오면서 약간 돌처럼 바뀐 겁니다. 그래서 그걸 화석화 과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화석화 과정을 걸친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돌이에요. 화석은 그냥 돌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명체의 형태가 남아있다는 거지 그 안에 성분이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고요. 또 뭐 이게 누구는 또 뭐 와 화석을 찾았어 그 안에서 DNA를 추출해가지고 생명체를 복제될 수 있지 않은 없어요. 없습니다. DNA 이미 다 망가지고 다 난 다음이에요. 네, 그래서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지질시대라는 용어가 있는데 자 지질시대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땅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시대를 지질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시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금 현재가 지질시대가 맞느냐라고 하면 조금 글쎄요. 우리가 지금 현재 정보를 어디서부터 많이 얻고 있나요? 여러분 정보를 지금 현재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부터 많이 얻어요? 인터넷 같은 데서 많이 얻잖아요. 네, 그럼 네, 컴퓨터의 시대, 인터넷의 시대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 혹은 조금 전이라고 하더라도 역사 문헌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부터 그럼 조선 시대는 지지 시대 들어가는 거냐? 글쎄요. 네, 조선 시대, 지지 시대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아무래도 역사 자료 같은 걸 많이 찾아보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 땅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시대는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지지 시대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말 만약에 인류가 핵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구에 있는 모든 핵폭탄이 한 번에 다 터져서 생명체들이 다 멸종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간이 보유하고 있는 핵폭탄을 한 번에 다 터뜨리면 사람만 멸종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생명체가 다 죽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 다음에 왜 나중에 외계인이 우리 지구에 딱 찾아서 봤더니 지구에는 생명체란 없어. 그런데 땅을 조사해봤더니 과거에 생명체가 살았던 흔적은 있었네? 그런데 한 막 10cm 두께로 막 방사능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먼지가 쫙 쌓여 있었다. 얘네가 핵전쟁을 벌였나 보구나. 뭐 이러면서 또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도 땅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땅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도 지질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배웠던 거랑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지질시대가 1만 년 전에 끝났다라고 배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왜냐하면 1만 년 전부터 우리가 역사 기록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역사시대야 이랬다가 지금 다시 바꾼 거예요. 다시 바꾼 겁니다. 지금 현재도 무슨 시대가 맞습니까? 지질시대가 맞아요. 왜냐면 역사 자료가 다 사라지면 땅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지질시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이런 화석을 통해서 화석과 지질시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과거를 좀 분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화석이라는 게 지금 대부분 어디서 발견된대? 퇴적암에서 발견된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퇴적암이라는 게 우리 왜 돌을 우리 세 가지로 구별하잖아. 어떻게 구별하지? 초등학교 때 배운 거 아니고 중학교 때 배웠나? 우리가 돌을 화성암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변성암이라는 게 있고 퇴적암이라는 게 있잖아.
화성하면서 화성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아, 같은 화자 돌림이니까 네, 화성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게 아니고 화성암이라는 게 그 용암이라든지 마그마가 굳어서 생긴 돌이잖아요. 그래서 설령 화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용암이 밀고 들어와 버리면 그 화석이 녹아버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화석이 있던 화석도 사라집니다. 변성암도 마찬가지예요. 변성암도 열과 압력을 받아서 약간 살짝 녹았다가 살짝 변한 거, 뭐 이런 게 변성암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광역 변성작용, 상당히 커다란 압력을 받아서 짜부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열에 의해서 살짝 겉표면이 변성된다라든지, 뭐 익었다는 거지. 뭐 이렇게 돼버리면 있던 화석도 사라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화석들은 어디서 찾아야겠습니까? 퇴적암층에서 찾아야 돼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 퇴적암이 상당히 많이 그 발달된 그 미국의 그 유명한 관광지가 있거든요. 혹시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어요. 네.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데 이게 전부 다 퇴적암층이야. 근데 여기 협곡이 막 이렇게 발견됐어요. 좀 상당히 커다란 협곡이라고 해서 이거를 네, 대협곡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 그랜드 캐니언에 이제 가시면 이게 다 퇴적암층들이거든요. 네. 아주 줄무늬가 층리. 퇴적암의 그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층리가 있어요. 층리. 이게 쌓인 무늬. 그래서 이런 퇴적암층이 쫙 발달되어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자, 그랜드 캐니언에서 관광을 가시면 혹시 나중에 언제라도 관광 가시겠죠? 네, 안 갈까? 네. 만약에 혹시나 관광 가시면 밑으로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꼭 이 협곡을 따라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야, 저 바닥에 한번 가보고 싶어. 그래서 자꾸 내려가시면 네, 벌금 봅니다. 미국 벌금이 우리나라랑 조금 차원이 달라요. 미국에는 막 네, 몇백만 원씩 벌금 물을 수가 있어요. 네, 꼭 이거 내려가지 말랐는데 거기 영어로 써 있어. attention 그러면서 이게 밑에 이게 쫙 네, 써 있는데 네, 꼭 그거를 네, 나는 영어 몰라. 그러면서 이제 자꾸 내려가는 애들은 분명 중국 사람. 그다음 2위가 한국 사람. 한국 사람도 그렇게 많이 내려간대. 왜 내려가는지 몰라. 근데 이게 내려가시면 안 되는 게 여기가 그 화석 발굴지로 많이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내려간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있긴 있어요. 그 사람 누구냐면요. 정식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간 연구원들입니다. 네, 그래서 저 사람 저기서 뭐 하는 거지? 궁금해요. 그러면서 따라 내려가시면 안 돼요. 네, 정식적인 허가를 받은 사람들만 연구의 목적으로 내려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그랜드 캐니언에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위에서부터 살짝 그 땅을 파보면 여기서 주로 인류가 포함된 포유류들의 화석이 발견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소형 포유류라고 할까? 그래서 소형 포유류들, 현재의 포유류들의 뼈들이 쫙쫙 출토되는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파고 들어가면 더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형 초식 동물들 같은 뭐 대형 포유류들, 지금의 코끼리랑 좀 다릅니다. 매머드라고 보통 부르는데 네, 상당히 커다란 대형 포유류들이 번성했었던 시대가 있었고요. 더 밑으로 내려가면 파충류라든지 그다음 양서류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그 뼈들이 발견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좀 더 내려가면 뭐가 있냐면 물고기들의 시체가 주로 발견되는 네, 지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나눠진다는 것을 이제 알고 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맨 밑에 있는 게 여러분 근데 우리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발견될 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아마 뭔가가 이렇게 쌓일 때 땅이 밑에서부터 쌓이니까 물속에서 퇴적하면 주로 물속에서 퇴적되지 않겠니? 그래서 물속에서 퇴적되면 제일 먼저 거기에 그 깔아앉아 죽는 애들이 물고기일 거 아니야. 그 다음 물 근처에 사는 양서류나 파충류고 그 다음에 조금 물에서 헤엄치기 곤란한 좀 덩치 큰 애들이 죽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나마 좀 물에서 헤엄을 칠 만한 소형포유도 나중에 죽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디까지는 설이라서 네,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일단 그래서 그냥 우리의 생각이야. 인간의 생각으로 봤을 때 제일 밑에 있는 게 제일 오래된 땅 아니겠니? 라고 생각하여 여기를 뭐라고 불렀냐면 과거에 일기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류들의 뼈들이 주로 발견되는 걸 1기, 그 다음에 파충류 양서류가 잘 발견되는 걸 2기, 그리고 대형 포유류들이 잘 발견되는 곳을 3기, 그리고 오늘날의 생명체들의 뼈가 주로 축소되는 4기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르면서 지질시대를 처음으로 구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오늘날에 조금 더 자세하게 구별하다 보니까 1, 2, 3, 4기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어류가 주로 번성했던 요 시기를 이름을 바꿉니다. 이 이름을 여러분들이 좀 들어봤을 것 같아요. 요걸 고생대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기가 주로 나오는 얘네들을 갖다 뭐라고 하냐면 사이에 껴있다라고 해서 중생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3기와 4기를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하냐면 신생대라고 합니다. 근데 왜 3기와 4기를 하나로 묶었냐? 이게 약간 머리 쓴 거야. 여러분 최근의 활동들은 그나마 화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겠냐? 역사적 사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나?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 나중에 사회 선생님한테 여쭤보면 아니 니네도 충분히 알 것 같아. 여러분 한국사 이번에 시험 본 학교 있지 않나요? 한국사 공부했죠? 네. 우리나라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2번 있었습니다. 아세요? 네.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좀 가까운 조선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후기 조선 또는 그냥 조선이라고 부르고요. 정말 옛날에 단군 할아버지가 세웠다는 그 조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옛날 조선 혹은 고조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단군 할아버지가 세우면서 자 우리나라 이름은 고조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네, 그때는 조선이라고 불렀어요. 조선이라고 불렀는데 두 조선이 헷갈리니까 우리가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옛날 조선과 그 다음에 좀 후기 조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아나요? 후기 조선이 얼마 동안 지속됐나요? 500년. 조선 왕조가 한 500년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그 500년의 기록이 한국사 책에 몇 페이지나 나와요? 페이지는 안 세봤어요. 네. 한 10페이지 정도 좀 되지 않을까요? 근데 고조선이 얼마나 지속됐나요? 1000년 넘게 지속되지 않아요? 네. 그럼 고조선이 훨씬 더 기간이 길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길 때 사람들이 행동했던 것들을 기록한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입니까? 2페이지? 2페이지 안 될걸요? 1페이지? 한 페이지 될까 말까요? 아니 고조선의 기록이 왜 이렇게 짧아요? 되게 기간은 길었는데 오히려 후기 조선이 기간은 더 짧은데도 불구하고 기록이 더 많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과거의 기록들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됐을 것이다? 많이 사라졌을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여기 고생대가 조금 묶인 게 이게 조금 많이 묶입니다. 그래서 고생대를 다시 나눌 때 이제 어떻게 나누기로 했냐면 여기에 대까지는 여러분들이 1학년들이니까 1학년들은 대까지만 외우시면 되는데 혹시 나 2학년 때 지구과학 신청했다. 없나요? 네, 네, 그렇군요. 네, 2학년 때 혹시나 나는 지구과학 공부하겠다라고 하고 신청하신 분들은 요것도 좀 외우셔야 됩니다. 기까지는 외우셔야 돼요. 제가 3까지 외우라고는 안 할게요. 잠시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구분을 누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대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라고 해요. 세가 가장 작은 구분 단위예요. 네, 가장 큰 구분 단위는 누대입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1, 2, 3, 4기로 했는데 1, 2, 3, 4기로 구별하기에는 너무 심각하다 싶어서 지금 대급으로 늘렸고 나중에 누대가 추가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를 좀 말씀드릴 건데 고생대에 캄브리아기, 오르도브리스기, 실루리아기, 베본기, 석탄기, 이거 넘어갔나? 그 다음 페륜기 이렇게 있어요. 그다음 중생대는요
여기까지가 저기 고생대의 기이고요. 그 다음에 중생대는 프라이어스 기. 나는 지구과학 전공도 아닌데 이걸 왜 외우는 거야? 네, 그 다음에 쥐라기. 쥐라기. 그 다음에 백악기. 이렇게 세 가지의 기가 있고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그리고 사기가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고생대의 기가 지금 6개가 있고 중생대 3개가 있고 신생대에 3개의 기가 있는데 갑자기 여기에 4기가 탁 튀어나와요. 그잖아. 그러면 이건 여러분들 책에 안 적혀있어요. 2학년 책에도 안 적혀있어요. 안 적혀있습니다. 네, 제가 그냥 알려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신생대에 8내오기, 내오기 있는데 갑자기 숫자로 4기가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1, 2, 3기는 어디 갔어요? 라고 생각하겠죠? 사실은 3기가 8내오기랑 내오기를 합쳐서 요 3기예요. 8내오기랑 내오기를 합쳐서 3기라고 부르고요. 중생대가 사실은 무슨 기였냐면 과거에는 2기였어요. 그리고 얘가 1기였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렇게 조금 변형시킨 거고요. 다음 이 안에 다시 새가 쭉 있는데 새는 저도 못 외워요. 네. 고등과정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는. 네, 그래서 새는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고 고등학교 2학년들은 기까지 외우시고 1학년들은 대까지만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래도 하나는 얘기합시다. 여러분 4기의 지금 마지막 4기의 마지막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니? 현세라고 부르는데 오늘날에 현재의 시대를 현세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이름을 이번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바꾸기로 했어요. 요 현세를 이름을 뭘로 바꾸기로 했어요? 인류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사회 시간에 했어요. 했어요. 네. 그래? 사회 시간에 지지시대예요? 몰라요. 와, 대단하다. 시간? 네네네네.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바뀐 거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고생대보다 이전에는 땅이 있었느냐? 있었어요. 땅은 있는데 이상하게 화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이제 뭉뚱그려서 뭐라고 부르기로 했냐면 요 캄브리아 기보다 앞에 있는 시대라고 해서 영어로는 프리캄브리아라고 합니다. 영어 잘하는 수현아? 프리가 무슨 뜻이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아니 그거 말고 이거. 이전에. 네, 뭐뭐 이전에. 네, 그래서 프리캄브리아. 캄브리아는 공짜야. 그런 뜻이 아니고, 네, 캄브리아 이전에 있었던 시대라고 해서 이걸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합니다. 요 한자 아세요? 한자 좀 아시나? 먼저. 이거 먼저 선자예요. 네, 그래서 한국어로 쓰시면 캄브리아 시대라고 합니다. 자, 조심할 거. 제가 적을 때 캄브리아 대라고 적은 게 아니라 뭐라고 적었어요? 지금 시대라고 적었어요. 네, 이건 대구분이 사실상 아닙니다. 그냥 캄브리아기보다 앞에 있었던 거를 다 통칭하여 뭐라고 불러요? 캄브리아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새는 안 적었지만 새, 그 다음 기, 그 다음에 대 정도의 구별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는 지금 뭐뭐 있는 거예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앞에 누대가 하나 더 있다고 그랬잖아. 이걸 또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 캄브리아 시대 때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상당히 좀 길었을 거거든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생명체가 시작됐다고 해서 시생누대라고 합니다. 그럼 생명체가 시작됐는데 이때 생명체들은 거의 대부분 뭐냐면 단세포 생물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세포 생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면 원생생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원생누대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를 다 통틀어서 이거 지울게.
옛날 구별이니까 필요 없고요. 네.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현생누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지시대 구별은 다 한 거야. 자, 가장 큰 구별이 뭐라고요? 누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누대는 크게 몇 가지 누대가 있어요? 시생누대와 원생누대와 현생누대가 있고요. 자,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를 합쳐가지고 이거 대구별 아니에요. 대구별 아니라 그냥 뭉뚱그려서 뭐라고 부른다? 선캄브리아 시대라고 한다. 여기에 대구분은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현생누대에는 다시 뭐뭐가 있어요? 고생대와 중생대와 신생대가 있고요. 요 밑에 다시 기의 구별이 있는데 이 기의 구별은 2학년 때 배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되셨죠? 네. 뭐 근데 여기에 좀 특징적인 게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석탄기 보이세요? 석탄기? 이 석탄기가 우리가 지금 캐다 쓰고 있는 그 석탄이 형성된 시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중생대랑 고생대의 이 구별이 이게 2억 5,200만 년 전이거든요. 숫자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을 텐데, 네. 고생대랑 중생대 사이가 2억 5,200만 년이죠. 근데 왜 이렇게 흔드니? 졸려서. 네. 그래서 2억 5,200만 년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 석탄기 정도면,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억 5천 년쯤 전에, 석탄이 그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캐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죠. 여러분 지금 석탄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석탄을 어떻게 만들면 되냐면요. 나무들 있잖아요. 또는 이제 그 식물들을 한꺼번에 다 베요. 그래가지고 땅에다 파 묻어요. 막 묻어가지고 얘가 썩기 전에 아주 빨리빨리 흙을 거기다가 막 부어 넣는 거죠. 그리고 계속 다지면 약 2억 5천만 년 후에 석탄이 만들어질 거야. 2억 5천만 년 후에 캐다 쓰면 됩니다. 네, 내가 쓸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석탄은 지금도 사실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 만들어지는 양에 비해서 우리가 캐다 쓰는 양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고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다음 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거, 이건 영화 때문에 유명하던데. 쥐라기 월드? 네네네. 근데 이거 좀 영화를 좀 잘못 이름을 지으신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쥐라기 월드의 커다란 최강의 포식자 티라노사우루스 렉스 뭐 이런 애가 있잖아. 네. 근데 얘는요 사실은 쥐라기 공룡이 아니고요. 요거는 백악기 공룡입니다. 쥐라기 시대 때의 최강 육식 동물은 알고사우루스라는 애였고요. 네. 물론 걔는 쥐라기 공룡이 많아요. 이게 목기네 있잖아요. 브라키오사우루스. 걔는 쥐라기 공룡이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거 외에 트리케라톱스 뭐 뿔 달린 애들 있잖아. 그다음에 막 이게 박치기 잘하는 애 막 이런 애들 있고 뭐 네, 그런 애들은 전부 다 백악기 시대 공룡이에요. 네, 그래서 좀 제목을 잘못 지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볼게요. 그럼 백악기 월드면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네. 자, 2번. 네, 너무 많은 걸 얘기했네요. 자, 2번 화석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자, 화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과거 생물의 구조와 특징. 과거 생물은 정말 내 공룡이라는 애는 뼈가 컸구나. 네. 그리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공룡이 가슴뼈가 조금 비어 있거든요. 아니 등치가 너무 크잖아. 그래서 뼈가 안쪽까지 닫혀 있으면 그 형태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뼈 안쪽의 공간이 비어 있습니다. 네, 그런 특징을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안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이 공룡의 후예가 누굽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치킨? 치킨의 그 가슴뼈를 보시면 가슴뼈를 이렇게 부러뜨려서 보시면 그 안에 뼈의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공룡의 후예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공룡 맛은 어떨까 궁금하세요? 그럼 그 치킨 맛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비슷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걸 수각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뼈 안에 공간이 좀 비어 있는 이런 형태를 이제 우리가 화석을 통해서 찾았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과거 생물의 구조와 특징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다음에 과거 생물의 진화 과정.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말 같은 경우에 말에 지금 발굽이 지금은 이제 통발굽이지만 옛날에 말들은 이렇게 그 발가락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화석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화를 해왔구나 뭐 이런 것도 알고 있고요. 자, 3번 중요합니다. 생물이 살았던 서식지의 환경이나 화석에 발견된 지층의 생성 시기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하나가 아니고요. 2개입니다. 자,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층이 생성된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 있습니다. 2개의 화석이 있는데 자,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시상화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상화석이라는 게 뭐를 알려주는 화석이라고?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 얘가 오히려 쉬울 것 같은데 대표적인 화석으로 뭐 양치식물들 고사리가 나왔는데요. 여러분 고사리는 어떤 생물이냐면 고사리는 양치식물입니다. 여러분 양치식물이 뭐예요? 우중아, 너 혹시 수륙양용차라고 아니? 수륙양용차는 뭐 하는 차입니까? 내가 화요일날 야 수륙양용차 알아? 그랬더니 어떤 애가 저 타봤어요 그러던데. 너 타봤어? 언제? 나도 아직 안 타봤는데. 네. 여러분 수륙양용차라는 게 육지를 막 자동차가 막 가다가요. 네, 바다가 있으면 바다로 그냥 가요. 자동차가 그냥 바다로 가요. 그러면 이제 바다에 잠기는 게 아니라 물 위에 통통통통 떠가지고 그 바퀴가 약간 물바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좀 속도는 느리긴 하지만 그래서 육지에서도 쓸 수 있고 물에서도 쓸 수 있는 자동차를 수륙 양용차라고 해요. 네, 비슷한 얘기입니다. 양치식물이라고 하는데 고사리는 양치식물이라고 해요. 양치식물이라는 게 뭐냐면 고사리는 뿌리를 물 쪽으로 내려요. 그리고 이파리는 육지 쪽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걸쳐 있어요? 물가에 있어요. 물가. 그래서 물가에서 몸의 일부는 어디에 있고 물 쪽에 있고 몸의 일부는 육지 쪽에 있는 그래서 양쪽에 있는 식물을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양치식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고사리 화석이 발견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물이 있었다. 이 화석이 생길 때 뭐가 주변에 있었다? 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화석인 거죠. 또는 뭐 산호화석. 이거 좀 잘못 알고 있는 애들 많던데. 네, 여러분 산호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색깔도 또 되게 예쁜 애들 많잖아요. 어떤 애들은 막 되게 푸르딩딩한 애 있고 어떤 애는 분홍색을 띠고 막 색깔도 되게 형광색이잖아요. 막 그러면서 산호가 또 뭐 여기서 또 자라고 막 옆으로 또 뻗어나가고 옆으로 뻗어나가고 막 이러면서 좀 자라잖아요. 그죠? 이 산호 식물입니까? 동물입니까? 자, 찍어봐. 자, 산호는 식물이다. 갑자기 왜 없어졌어? 근데 산호는 동물이다. 근데 산호가요 동물입니다. 혹시 여러분 산호는 누구랑 같은 과냐면요. 같은 애냐면 히드라라고 아세요? 히드라. 히드라를 모르나? 이렇게 생겼어요. 네, 얘가 강장동물이라고 하는 애들인데요. 얘네들은 뭘 하냐면요, 플랑크톤이라든지 아니면 히드라 같은 경우는 작은 물고기도 먹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촉수가 있잖아요. 턱 쏴가지고 물고기가 살짝 이게 마비돼요. 뭐 이러면 그걸 자기 몸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근데 얘가 좀 재미난 게요. 입과 항문에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 삼켜요. 그래서 삼켜가지고 몸 안에서 어느 정도 좀 일정 기간 지나면 이제 소화를 시켜가지고 양분들을 쭉 빨아먹고 그 다음 다시 뱉어요.
약간 이런 애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강장동물이라고 하는 애에 들어가는 건데 산호가 2인종이에요. 그래서 얘도 물고기까지는 아니고요.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플랑크톤들 있잖아요. 그래서 플랑크톤을 삼켜요. 몸 안으로. 삼킨 다음에 영양분을 소화시킨 다음에 그걸 다시 내뱉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안 한다는 거냐면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산호가 뭐를 하진 않아요? 광합성하지 않아요. 광합성하면 식물이다, 식물이 아니다? 식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먹이를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네. 다만 왜 이렇게 생겼느냐? 얘네가요 세포 분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미로부터 떨어지질 않아요. 그냥 그 어미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번식하는 걸 출하법이라고 하거든요. 네, 출하로 번식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먹은 거지. 꼭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생겼잖아요. 하지만 사실은 산호는 광합성을 못하고 오히려 플랑크톤을 먹고 사는 애기 때문에 동물로 분류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좀 전에 지금 말씀드렸을 때 네, 화이팅. 네. 식물을 먹고 사니까 얘네들이 플랑크톤을 먹고 살려면 그럼 어디서 살아야 되겠어? 햇빛이 잘 드는 곳에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햇빛이 잘 드는 바다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햇빛이 잘 든다는 얘기는 온도가 어떻다는 거야? 따뜻하겠죠. 네, 그래서 산호들이 우리나라에도 산호들이 좀 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냐면 제주도 쪽에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따뜻한 바다여야 되고요. 또 하나 너무 깊어도 안 됩니다. 너무 깊으면 햇빛이 거기까지 못 들어오잖아요. 네, 그래서 따뜻하면서 얕은 바다에서 산호가 살아요. 결과적으로 화석에서 산호가 발견됐다.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역이 예전에 뭐 했다? 따뜻하고 얕은 바다였구나. 이렇게 안다는 거야. 네. 혹은 아니 진짜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지. 여러분 침엽수. 침엽수는 뭔지 아시죠? 소나무 잎같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잎. 이런 애들은 육상이잖아. 완전 건조하잖아요. 이파리가 왜 널쩍하지 않고 이렇게 뾰족해요? 이거는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파리가 그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침엽수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여기는 조금 건조하면서 완전한 좀 서늘한 좀 시원한 지역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이 화석이 생길 때의 그때 당시의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을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 시상화석이라고 한다. 지금 말 이해했어? 자, 시상화석. 와, 시상이 떠올라요. 내 바다가 막 펼쳐지는구나. 막 이렇게 화석을 딱 보고 와,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뭐라고 한다는 거야? 시상화석이라고 한다는 거야. 네, 볼실자의 그림상자예요. 진짜로 그렇게 써요. 볼실자의 그림상자. 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화석을 무슨 화석이라고 한다? 시상화석이라고 한다. 자, 이거에 비하여 표준화석이라는 게 있는데, 표준화석은 얘는 당시 생성됐을 때의 그때의 시대를 알려주는 화석이에요. 시기? 그래서 요거 여러분 시상화석은 사실 뭐 대충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아실 것 같은데 요 표준화석은 지금 현존하는 생물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석이 조금 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현생료대 표준화석만 말씀드릴게요. 표준화석은 고생대 때 주된 표준화석이 누구냐 하면 삼엽충이라고 혹시 아세요? 지금은 사는 애들이 아닙니다. 이거 다 멸종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화석을 봤더니 화석이 어떻게 생겼냐면 얘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꼭 이파리 3개 모아놓은 것 같은 벌레. 네. 요런 벌레.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삼엽충 뭐 이런 네, 이파리 3개 모아놓은 것 같아요. 이런 벌레가. 삼엽충 화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언제 살았냐면 고생대 때 살았어요. 그러면 중생대 때도 삼엽충 없어요. 신생대 때도 없고요. 딱 삼엽충 언제만 있었어요? 고생대 때만 딱 있었습니다. 네. 또 고생대 초반의 화석 중에 갑주어라는 애가 있어요. 일단 물고기인데요. 물고기가 앞에 꼭 투구를 쓴 것 같이 생긴 물고기가 있어요. 네, 그 로마 시대의 병정들이 이렇게 뭐 투구 같은 거 이렇게 썼잖아요. 네, 약간 그 느낌. 네, 근데 물고기인데 와 투구를 썼네. 그래서 갑옷을 입고 있는 물고기라고 해서 갑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도 고생대 표준 화석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추층이라는 애가 있어요. 방추층은 별거 아니고요. 조개로 추정되는데 그 약간 몸이 방사 형태로 생겼다고 해서 방추층이라고 해요. 네, 그냥 동글동글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란 동글동글한 분필같이 생긴 네, 약간 이렇게 기다랗고 좀 동글동글하게 생긴 네, 이런 애들은 이제 방추층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언제의 표준화석이라고요?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고생대 표준화석입니다. 네. 그 다음에 중생대의 표준화석. 우리 남학생들 좋아했을 것 같은데 유치원 때. 네, 공룡. 공룡들은 언제 표준화석입니까? 중생대 표준화석입니다. 네. 서아도 공룡 좋아했어? 아니. 그 다음에 저기 이렇게 생긴 애 있어요. 이렇게 소라처럼 생기는 건데, 네, 암모나이트라고 합니다. 요것도 그 중생대 표준화석이에요. 그래서 암모나이트랑 공룡 중생대 표준화석. 그다음에 신생대의 표준화석은 조개의 일종인데 동전같이 생긴 조개가 있어요. 이거 조개 맞아? 라고 했는데 이거 동전 아니야? 옛날에 과거에 동전 같아? 막 그러면서 이거 동전이다 그러면서 주웠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이게 생명체의 시체야. 화폐석이라는 게 있어요. 동전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 다음에 코끼리는 아니고요. 네, 코끼리보다 좀 더 덩치가 커요. 덩치가 크고 상아가 상당히 잘 발달되어 있는 네, 그런 애가 있는데 매머드라고 합니다. 3기 표준화석이죠. 네, 그래서 이런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네, 표준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뭐와 뭐가 동시에 발견될 수는 없냐면요. 화폐석과 방추층이 같은 지대에서 발견되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없어요. 지금 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삼엽충 화석이 발견됐다. 그럼 이건 뭔 말입니까? 이거는 고생대 화석이에요. 말 이해되니? 여러분 외워야 돼. 서연아 외워야 돼. 그죠? 외워야 돼. 자, 외웁니다. 자, 고생대 표준 화석 누구라고요? 삼엽충, 갑주어, 방추층. 거꾸로 얘기합시다. 삼엽충, 갑주어, 방추층은 언제 화석이에요? 고생대 화석. 자, 그 다음 중생대 표준 화석이 누구예요? 암모나이트, 공룡. 거꾸로 암모나이트, 공룡 언제 화석이에요? 중생대. 그 다음에 신생대 표준 화석이 누구냐면 화폐석하고 매머드. 화폐석, 매머드 어느 시대 거예요? 신생대. 네, 표준 화석 필히 암기해 두시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화석을 통해서 과거의 환경이라든지 어떤 네, 생성 시기도 알려줄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그래프 하나 나옵니다. 잠시만, 그래프. 자,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어. 자, 이쪽이 뭐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고 하자. 환경 범위. 그다음 여기는 생존 시기. 여러분 이거 두 개가 바뀔 수 있어요? 생존 기간이라고 할게요. 생존 기간. 여러분 시상 화석은 고사리 오늘날에도 있잖아. 근데 이거 고생대 때도 있었거든요. 그럼 고생대 때부터 오늘날까지 있었으니까 얘는 생존 기간이 어떻다는 얘기니? 상당히 길겠지. 생존 기간이 길어. 그리고 대신에 고사리는 모든 땅에서 다 사는 것은 아니잖아. 그러면 생존 환경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좁죠. 그래서 환경 범위는 좁고 생존 기간은 상당히 길다. 그 다음에 좁다. 여기는 좁다. 생존 기간이 길고 짧다. 여기는 좁다, 넓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그러면 환경 범위는 좁고 생존 기간은 긴 곳.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는 무슨 화석이라고 하는 거야? 이거 시상 화석이라고 하는 거야. 반대로 표준 화석이 되려면요. 표준 화석이 되려면 생존 기간이 어때야 돼요? 딱 특정한 시기에만 딱 번성해야 되는데 대신 세계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나줘야 표준 화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만 살았다 이러면 안 돼요. 네,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서 살고 아프리카에도 살고 네, 유럽에서 살고 모든 곳에서 다 살아야지만 뭐라고 부를 수 있겠다? 표준 화석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환경 범위는 상당히 넓고 생존 기간 짧은 이쪽이 무슨 화석이다? 표준 화석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가끔 그래프를 학교 선생님들이 야가가지고 이거를 두 개를 바꾸기도 하셔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프를 읽고 해석하셔서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네. 아 근데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삼엽충은요 표준 화석인과 동시에 시상 화석도 됩니다. 왜? 바다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육지는 아니었다는 거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의 환경을 알려줄 수도 있어요. 네. 우리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